2025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6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돌아왔죠. 오랜만에 찍으니까 좀 이상한데 이제 진짜 방학 끝입니다. 좀 지각하긴 했지만 저번 달 10월에 읽은 책들을 안 살펴볼 수 없잖아요. 2025년 10월에 공백이가 읽은 6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달에 읽은 책은 좀 적었어도 장르가 무척 다양했거든요. 소설부터 먼저 소개해 볼게요. 한국 단편소설이고요. 임선우 작가님의 책 빛이 나지 않아요 입니다. 제가 가진 요 버전은 미는 북클럽 버전이고, 빛이 나지 않아요, 여름은 물빛처럼, 낯선 밤의 우리는, 이렇게 3편의 단편소설이 실려 있습니다. 이 3편의 작품은 원래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이름의 단편집에 실려 있었던 작품이에요.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작품집이 엄청 짠하고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 특히 첫 번째 표제작인 빛이 나지 않아요가 그랬거든요. 요것만 내용 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람들이 빛을 내는 변종 해파리로 변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원래 음악을 하던 두 주인공이 이 일이 잘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듯이 이사를 가게 돼요. 여기서 새 일자리를 구해야 되니까 한 명은 이 바닷가로 떠밀려온 해파리들을 치우는 일을 하게 되고요. 다른 한 명은 자발적으로 해파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회사에 취직하게 됩니다. 해파리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고객을 한 명 담당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이 고객이 해파리가 되지 않아요. 몸은 해파리가 됐는데 정신은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 사람 옆에서 얼마간의 시간을 함께 보내게 돼요. 그 과정 속에서 인간의 어떤 중요한 지점, 자기 삶의 빛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이 무엇인가, 이런 걸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인데, 이게 되게 짧은 이야기인데 울컥할 정도로 짠하게 느껴졌어요. 이 임선우 작가님 작품이 좀 정서를 건드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보통 이 정도로 짧은 단편소설집은 읽다 보면 약간 속이 비었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고, 짧지만 심지가 딱 있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임선우 작가님 작품 굉장히 궁금해질 것 같아요. 빛이 나지 않아요?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신예희 작가님의 나이 드는 몸 돌보는 법이고요. 유유 땅콩문고에서 나온 책이에요. 이 책 부제가 완경 전에 알아야 할 체력, 시간, 돈 준비 가이드거든요. 그 여자분들 완경 전후로 해서 갱년기 찾아오잖아요. 저도 뭐 대략 한 10년 뒤쯤에 이제 이런 시기를 맞이하게 될 텐데, 사실 그 시기에 대해서 거의 들어본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 버티면 지나가지는 거겠지,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이 갱년기라는 게 몇 년을 갈 정도로 굉장히 길게 이어지기도 하고, 증상이나 정도가 정말 종잡을 수 없이 다양하더라고요. 이게 신체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삶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버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갱년기 때 오는 어떤 다양한 몸의 증상들, 변화들을 자세히 알려주고, 그때 어떤 약들을 쓰면 좋은지, 병원에서 어떻게 처방하는지, 내 몸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면 좋을지, 또 이런 모든 것들엔 돈이 드니까 돈이 또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얼마나 준비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노화의 과정을 버텨낸다 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필연적으로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들이닥친 어떤 상황에 버텨낸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차근차근 알아가고 준비하고 천천히 적응해 나가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쓰여 있다고 해서 이 책이 막 의학서적처럼 딱딱하거나 복잡한 것이 아니고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짧고 유쾌하게 쓰여져 있어요. 되게 웃긴 언니가 갱년기 썰 자세하게 풀어주는 느낌? 그래서 딱 제 또래인 분들이 이거 미리 읽어두면 참 도움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예희 작가님의 나이 드는 몸 돌보는 법이었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장르는 자서전입니다. 좀 특이하죠? 제가 많이 읽는 장르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책이냐? 주 샤오메이의 책 강과 그 비밀입니다. 이 주 샤오메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피아니스트인데요. 이 사람의 일대기가 굉장히 독특해요. 이분이 중국의 문화혁명 시기에 성장한 사람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부르주아를 척결해야 한다라는 과격한 시대의 구호 속에서 성장을 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클래식 피아노라는 게 당시에 사람들이 보기에 굉장히 부르주아적이잖아요. 막 유럽의 귀족들이 만들고 향유했던 문화니까. 이분이 어렸을 적에 예술학교를 다녔었는데
있는데 이 예술이라는 것도 굉장히 부르주아적이죠. 그래서 이 문화혁명 시기에 학생들이 주축이 돼서 예술가들을 전부 탄압해버려요. 학생들이 자기를 가르치던 선생님들을 막 때려잡고 악보 다 불태우고 악기 다 없애고 이런 식으로 예술학교인데 예술을 할 수 없는 상태, 예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냥 당의 선전에 세뇌된 상태로 이 학교를 다니게 되는 거죠. 특히 이 주샤오메이는 부모님이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집에 막 피아노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안은 인민의 피를 빨아먹고 산 부르주아 집안, 출신 성분이 안 좋은 애, 이렇게 낙인 찍혀서 굉장히 힘든 학교 생활을 하거든요. 게다가 자기 자신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이 당의 세뇌를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수치스러워하고 괴로워하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이 20대가 될 무렵에는 이 예술학교의 학생들이 인민의 삶을 알고 반성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시골에 있는 강제 수용소로 보내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20대를 전부 다 이 수용소에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고 나서 30대가 되어서야 비로소 다시 제대로 음악 공부를 시작하고 40대에 이제 처음으로 앨범도 내고 연주회도 하고 이렇게 삶을 살게 되거든요. 굉장히 늦은 축에 속하죠. 이렇게 이 사람을 둘러싼 역사가 굉장히 인상 깊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 사람이다 보니까 동양 철학의 어떤 정수 같은 것들을 자신의 음악 세계에 접목해요. 그런 이야기들도 너무 좋았고 뭔가 내 인생에서 결코 잃을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이제 기어코 지켜나가는 5만 가지 삶의 어려움 중에서도 이것만을 놓지 않는 이런 어떤 의지, 긍지 이런 것들이 느껴져서 정말 잘 읽은 책입니다. 지금도 계속 주샤오메이 음반 듣고 있고요. 이게 짧지 않은 책인데도 굉장히 흡입력 있게 읽어보실 수 있고 읽으면서 생각하게 되는 지점들도 굉장히 많아서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강과 그 비밀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이번에 장르는 사회과학. 어떤 책이냐? 권성민 작가님이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입니다. 요거는 사실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읽어왔던 책이라 애초에 소개를 해드렸어야 되는데 좀 늦어졌어요.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라는 동명의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꽤 화제가 된 거여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이게 서로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서바이벌 게임을 벌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정치적으로 보수냐 진보냐, 젠더 갈등에 있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느냐, 계급적으로 어디에 속하느냐, 장애인이나 이주민, 성소수자 등 이 다양한 존재들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느냐, 요 네 가지 기준을 두고 각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분이 이 권성민 작가님이에요. 우리가 정치사회적으로 흔히 대척점에 있다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수와 진보, 빈곤과 부유, 표현에 뭐 논쟁이 있긴 하지만 페미니즘과 이퀄리즘 이런 갈등이 예전에도 존재를 해왔겠지만 저는 최근 들어서 이 격차랄까요? 갈등이 정말 심각해졌다고 느꼈어요. 중간다리가 없이 서로 단절돼 버린 느낌? 그런데 이 작가님이 책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어디까지나 스펙트럼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자의 지점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바라보고 교류하고 엉킬 때 더 나은 공동체를 위한 장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각 가치관들의 특징, 갈등 지점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즉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독자가 서로가 서로를 좀 볼 수 있게 가늠할 의지가 생기도록 만들어주는 책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 책이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느꼈고 저 역시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인지 더 자세히 알게 됐고 동시에 저쪽, 쉽게 말해서 제가 정말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다른 쪽의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서 그런 정서와 사상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정말 한동안 이런 정치적인 상황들을 계속 접하면서 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정말 꼴도 보기 싫다, 정말 같이 살고 싶지가 않다,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되게 피로했었고. 근데 이 책 읽으면서 그 마음에 꽤 많은 부분이 환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고요. 이게 사회정치적인 얘기긴 하지만 작가님이 그 이야기들을 굉장히 쉽고 자세하게 풀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장르의 책이 낯선 분들도 겁먹지 마시고 편하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달 저희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 였어요. 네, 다음 책입니다. 장르는 뇌과학. 장르가 아주 종횡무진하죠. 어떤 책이냐? 리사 제노바의 책 기억의 뇌과학입니다. 제목 그대로 인간의 기억과 관련된 책인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볼거리들이 많은 책이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가 막
핸드폰 어디 뒀는지 까먹고 방금까지 뭐 하려고 했는데 기억 안 나고 이런 일들 많이 겪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다들 걱정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뭔가 기억력이 좀 퇴화한 것 같아. 이러다 진짜 쓱 치매 단계로 이렇게 발전하는 거 아닌가? 약간 이런 걱정들, 특히 중년 이상이 되면 더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책은 그런 걱정거리에 대한 해답부터 시작해서 인간 기억의 작동 원리 자체를 설명해주는 책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이런 상황이라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한번 의심해봐. 이런 식으로 알려주는 책이고요. 이런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정보는 기억을 잘하고 어떤 정보는 기억을 잘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억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시도해볼 수 있을 만한 훈련이나 트릭 같은 것들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기억과 뇌과학에 대한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접하게 되는데 이게 아주 재미가 쏠쏠해요. 또 이 책에서 기억만큼이나 주목하고 있는 게 망각이거든요. 이 망각 자체가 인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살게 하는지 이런 것들도 살펴보게 돼서 굉장히 좀 신선하기도 하고 안심이 되기도 하고 이런 책이에요. 이 책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그간의 뇌과학 책들이 좀 어려웠다, 나는 이 장르가 좀 낯설다 하시는 분들이 입문용으로 읽어보기 참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리사 제노바의 기억의 뇌과학이었습니다. 네, 마지막 책이고요.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어떤 책이냐? 야마구치 슈의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입니다. 장르는 인문, 교육, 자기계발 정도에 속하는데 이 책은 그냥 여러분 사서 읽으세요. 이건 너무 탁월한 책이에요. 제가 한동안 야마구치 슈 이 작가의 책을 정말 잘 읽고 있는데 이 작가의 통찰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작가의 깊은 통찰이 결국에는 독학에서 출발한 거더라고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사실 뭔가를 배울 기회가 좀 적어지잖아요. 직장에서도 뭔가를 배우긴 하지만 그런 것들은 뭐 대부분 일의 스킬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래서 삶의 많은 것들을 이제 독학으로 배워 나가야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막막하고 어렵단 말이죠. 왜냐면 세상에 정보가 너무 많고 시간은 없고 내가 이 중에서 뭘 골라서 어떻게 학습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기껏 학습해 놓으면 다 까먹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 책에서는 독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4가지 스텝으로 아주 차근차근 자세히 설명을 해줍니다. 내 학습의 전략을 짜고 거기에 맞는 정보를 잘 걸러내서 습득하고 그렇게 습득한 지식을 삶의 전방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추상화, 구조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렇게 만들어낸 내용을 잊지 않게 축적하고 기록하는 이 4가지 스텝이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책에서 제가 배운 게 정말 많아요. 되게 그냥 간단한 것만 예로 들어보면 저는 기억력에 대한 책을 따로 찾아볼 만큼 기억력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거든요. 제가 기억을 잘 못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말하고 있는 건 습득한 정보를 잊어버리는 건 당연하다 뿐만이 아니라 현대에 와서는 정보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정보가 너무 많고 너무 빨리 바뀌고 찾아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검색해서 얻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부분은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에서 빼낼 수 있는 어떤 핵심 요소를 축출하는 거. 쉽게 말해서 내가 무슨 세계사를 이렇게 달달달달 줄줄줄줄 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인간 심리나 조직, 행동에 대한 통찰들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다른 곳에 접목시키는 능력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책을 읽거나 공부할 때 이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밑줄 긋는 것부터 옮겨 적는 방법까지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방법들을 이 책이 너무너무 잘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읽다 보면 교양 있는 사람에 대한 욕구가 생기거든요. 저도 되게 그냥 똑똑하고 박식하고 교양 있는 사람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근데 좀만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삶을 사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습득한 것들로 더 나은 삶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독학을 하고 책을 읽는 거니까 그런 어떤 학습의 본질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는 책이고, 그래서 모든 독학 하시는 분들께, 책 열심히 읽으시는 분들께 이 책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 책 보면 제가 여기저기 진짜 밑줄 많이 그으면서 이렇게 읽었거든요. 최근에 본 독서법 무슨 공부법 책들 중에서 단연 최고였고, 이 책의 탁월함을 제가 지금 다 얘기를 못하는 게 아쉬울 정도라서 조만간 이거는 단독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 사서 읽으세요. 이거 읽으세요. 저의 3번째 스페셜픽 도서 독학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5년 10월에 읽은 6권의 책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양이 좀 적었죠? 이번 달에는 개인적으로 일정도 좀 바쁘고 읽다 만 책들도 많아서 여러 권의 책들을 소개해드리지 못했는데 제가 연말에 진짜 책 읽으려고 지금 이만큼 쌓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월, 12월에는 좀 더 다양한 책들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꼭 함께 시청해주시고 오늘도 끝까지 봐주신 우리 공복이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저 방학 끝나고 돌아왔으니까 자주자주 와서 인사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도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